전에는 285, 그러니까 음주 사고 자체가 교통사고 자체가 285에서 245로 줄었고 네. 부상자는 443명에서 369명으로 그러니까 좀 줄은 것 같은데 사망자는 3명에서 2명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좀 줄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숫자는 워낙 뭐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안 되는데 뭐 일반인들이야 좀 더 있었겠지만 연예인 중에서는 뭐 최초가 아닐까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손승원 씨 같은 경우 뮤지컬 배우라고 하고 지금도 무슨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뺑소니를 치고 도주하는 뭐 CCTV 완전 잡혔어요.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죠. 그 전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4번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뺑소니입니다. 네. 사람 다쳤어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3번째 마지막 그래서 지난 8월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미 면허 취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면허 상태잖아요. 네. 무면허에 음주 4번째, 사람 다치고 뺑소니. 예. 이거 뭐 도저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속을 피할 재간은 없는 거죠. 저분은 구속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거거든요. 예. 그냥 풀어주게 되면 또 기분 나쁘다고 술 먹으면 또 운전을 해주면 본인의 네네. 목숨이랑 다른 시민의 목숨이 위태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처벌과도 플러스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저께죠. 이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대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가려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이 피해 차량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다쳤는데 송승호 씨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20대 남성이 같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뮤지컬 배우인 정희 씨다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말렸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해서 나가는 거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시는데 네. 약간 그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장면에서도 충분히 말릴 수 있어 내려갖고 해야 되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분의 말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방조 처벌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입증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은 검찰은 일단 긴급 체포한 거 풀어줬다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48시간 신원이 지났으니까. 확실하고 신원이 뭐, 확실하니까. 예. 뭐 일단 그렇게 한 네네. 거죠. 근데 경찰은 이거를 지금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예. 검찰은 청구를 할 겁니다. 근데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1심에서 법정 구속 그건 좀 봐야죠. 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까지 거리에 나서서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자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건 상습이고 이것이 일종의 뇌의 특정한 형태의 호르몬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요. 술을 일정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 감정 자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 따라서 음주운전이 상습하신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치료에 대한 정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예. 대한 법원에서도 일정 정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음주운전을 개인의 도덕적 판단 영역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좀 전향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라는 청원입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이런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그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로 퍼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불법 촬영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사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저 일베라는 사이트가 사실 뭐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이라든지 어떤 모욕적인 발언들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문제되는 게시물들을 올린 사람들을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 사진 처벌, 그 다음에 어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네네.
그리고 또 모욕한 사람 처벌. 이건 뭐 개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사이트 폐쇄까지 할 수 있을까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종자죠. 네. 그러니까 관심종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가 특정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를 합니다. 자극적인 사진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하고 네. 또 하나는 불을 지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종자들의 형태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건 사회적인 형태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오늘 영하 몇 도야? 12도야. 이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게 시위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말이지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말이지. 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거고 할 수 없는 역량이 이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건 양해해 주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이해를 하지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야로 할까? 자, 내가 하나 둘 셋 크게 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 둘 셋 야! GTX의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조기 착공 완공돼서 많은 분들이 교통 편의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수암동, 동자동, 가월동으로 통과하게 된 배경도 의심스럽고 그 통과하게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어떤 분이 거기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문짝이 맞질 않았대요, 집안에. 그러면 가장 건축을 하고 나서 집안이 비틀어질 때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문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이미 하수도 공사만을 했는데도 집안이 약해져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진동이 그것도 철도가 1, 2년 공사도 아니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된 그런 공사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때까지 존재합니까? GTX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겠습니다. 내가 되면 말해줄게.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 김용하 감독의 신과 함께 임과연 누적 관객 1227만 명으로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고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추석 극장가를 찾은 제작비 100억대의 대작 한국 영화들은 안시성을 제외하고 줄줄이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과는 단순히 수치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데요. 일단 한국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계를 열광케 한 K-팝과는 달리 한국 영화는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이건 뭐 내수용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수익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120개국에서 개봉을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2억 명의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활로가 개척이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번 신과 함께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의 흥행 실패가 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부담인데요. 돈을 많이 쓴 만큼 관객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염력이라는 영화, 그리고 뭐 일랑, 뭐 물개 이런 영화들은 각각 뭐 120억, 160억, 13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짓이 큰 영화들인데요. 제작비에 비해서 일단 관객이 들지 않고 IPTV로도 이 수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 영화는 영화계에서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관객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충무로 스타들의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일단 각각 3명을 뽑아봤는데요. 네. 아주 성적이 좋은 스타 이성민, 하정우, 주지훈, 그리고 조금 아쉬운 스타로는 마동석, 강동원, 조재현 씨를 뽑아봤어요. 일단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바람, 공작, 그리고 목격자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은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영화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배우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또 공작이 성공을 했고 또 지난 10월에 개봉했던 암수살인까지 개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정우 씨 마찬가지로 신과 함께로 쌍천만을 이뤘고 지금 현재 개봉하고 있는 PMC 이 영화 같은 경우는 4연속 흥행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충무로 여풍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풍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저희의 바람에 더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여풍이 불었습니다. 미스백의 한지민 씨, 그리고 뭐 국가부도의 날의 김혜수 씨, 독전의 진서연 씨, 마녀의 김다미 씨 등을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지민 씨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미스백이라는 영화로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로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곤지암이 흥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스타급 배우의 부재 그리고 적은 예산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호러 영화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새바람을 일으킨 영화라 참 고마운 영화인데요. 이렇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 공포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검은집 이후,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 이후 11년 만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2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94만 명을 동원해서 수익률이 300%에 이릅니다.